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제 광복절이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재명이가 내일 17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이제 독립군이라는 영화를 관람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자.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요. 내일 독립군 영화를 관람한다. 이런 데 기사가 뜹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이제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네. 일요일 오전에 조진웅 배우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합니다. 조진웅 배우가 추천해 준 영화 독립군을 관람한다. 그러면서 추첨을 받아서 같이 관람하자. 이렇게 이재명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조진웅이가 누군가? 저는 영화나 주로 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조진웅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제 영화 배우 단역으로 좀 놓는데 76년생 돼 있네. 나이가 좀 어려요. 그런데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옛날에 2023년에 문재인 때, 옛날에 그 전에 문재인 때 옛날에 홍범도 유해, 그때 홍범도 유해를 봉안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문재인 때 일입니다. 홍범도 유해 봉안. 그때 이제 조진웅 이자가 이제 카자흐스탄까지 가가지고 이제 한 게 아니냐. 실제 2021년이네. 2021년 홍범도 유해를 봉안한다. 그때 조진웅이가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탁현미가 막 쇼하고 유해를 봉안했잖아요. 이자가 이제 조진웅입니다. 영화 배우. 근데 이자가 이제 내레이션. 이자가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를 만들고 설명하는 게 조진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출연한 영화, 이걸 이재명이 한데 봐달라.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영화 독립군이라는 건 뭐냐. 조진웅이가 내레이션 하면서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발자취 따라서 만든 이런 데 다큐멘터리성 영화가 아닌가.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조진웅 이자가 제가 한번 프로필을 봤더니 부산에 해광고등학교 나오길래 번쩍 눈이 띄더라고. 부산에 해광고등학교. 이게 누가 나왔다? 바로 이제 조국이가 나온 거죠. 조국이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부산의 해광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조진웅이도 조국의 후배다. 야, 끼리끼리 논다 하더니 좌파끼리. 그래서 조진웅이가 아마 이제 영화를 자기가 출연하니까 이재명한테 권유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좌파들은 홍범도에게 그렇게 집착할까? 옛날에 문재인이가 이제 홍범도 유해를 모셔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육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때 2023년이죠. 육사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독립기념관을 옮겨라. 그래서 이제 흉상을 철거하는 이때 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좌파들이 들고 올랐거든요. 하여튼 이 좌파들은요. 홍범도 장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그거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오늘 이재명도 홍범도 장군의 영화를 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라 할 때 그때 좌파들이 다 들고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더 웃기는 게 어제예요. 어제 그저께 8월 14일 날 이제 광복절 전야제 때 드론 쇼래. 드론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의 초상을요. 하늘에 불꽃 쇼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드론으로 불꽃 쇼를 해가지고 여의도의 국회 위에 독립운동가들의 초상을요. 불꽃을 탁 재현하니까 얼마나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물을 과연 초상을 드론으로 불꽃 쇼를 했을까? 어떤 인물일까? 봤더니 홍범도가 1번입니다. 홍범도. 딱 초상이 공중에 에어쇼입니다. 공중에 드론으로. 홍범도. 그 다음에 김자진,
그 다음에 이거 남자현, 그 다음에 안중근, 그 다음에 권기옥,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야,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를 보고. 제가요, 그래도 그 법대 졸업했지만 서울대 국사학과 가려고 제 어머니하고 얼마나 싸우고 제가 법책은 다 버리도 역사책은요, 뭐 집에 뭐 서재에 지금 방송국에 역사책을 쌓아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한문도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취미가 이게 전국에 쉬는 시간에 다니다가 무덤에 가면 비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거 한문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 이게 저 취미인데, 근데 제가 봤더니 홍범도, 김자진, 안중근까지 알겠어. 근데 이거 남자연하고 권기옥, 참 이게 이름은 들어봤죠. 제가 요즘 이게 뭐 좌파 독립운동가나 또 이게 여성들 책을 이게 뭐 요즘 논책들 많이 제가 다 봤으니까 과연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요, 남자현, 그 다음에 권기옥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자현은 뭐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독립운동가들에게 이거 아들처럼 잘 챙겨주고 뭐 독립군의 어머니다. 남자현에게 요즘 들어서 이름이 좀 논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제대로 남자현에 대해서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게 뭘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을까요? 그 다음에 권기옥은 저도 책으로 본 기억이 없어요. 권기옥에 대해서는 저 책으로 뭐 제가 요즘 뭐 기억력이 많이 감퇴해서 읽은 기억이 없고, 이름은 근데 비행사다 이 정도, 여성 비행 전투 조종사입니다. 여성. 아마 중국에서 활약해서 주로 중국의 그 군벌들 있잖아. 뭐 장제서 이전에 그 군벌들, 풍옥상 이런 군벌들의 그 군대에서 비행기 조종사 했던 이분이 권기옥인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5명의 역사가 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뭐 권기옥이나 남자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게 비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그 5명을 뽑아서 정말 엄청난 광복절 80년 10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울 때는 이제 뭐 안중근, 안창호, 뭐 유관순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래 김자진, 홍범도도 뭐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맞죠. 그리고 이제 더 위에는 보통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 원래는 아마 빨리 안 죽었으면 초대 대통령이 이상설이라고 있습니다. 헤이그의 밀사로 간 헤이그 밀사 이상설. 최초로 외국의 간도에서 최초로 정부를 수립한 임시정부의 이상설이 안 죽었으면 이승만보다 먼저 초대 대통령이 됐다. 우리가 이제 그 이상설, 뭐 이준, 이휘종, 헤이그 이런 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배울 때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야, 저는 남자연 권기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홍범도죠. 어제도 이제 홍범도가 1순위인데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좌파들이 왜 홍범도에 집착하느냐. 그는 이제 결국 공산당 활동, 이걸 저는 우대한다고 봅니다. 홍범도가 처음에는요, 원래 고향은 이제 아마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 홍범도도 나이 쏘기가 위장 취업했네. 와, 이재명이랑 똑같네? 이재명이도 뭐 손연공 취업할 때 나이를 쏘기가 뭐 선배, 형, 2번이나 나이 쏘기가 위장 취업했다. 나이가 중학생은 취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책에 써놨잖아. 근데 홍범도는 진짜 찌질하게 가난하게 자라서 15살 때요. 나이를 2살 올려가지고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성에 이렇게 군인들 보면 아침에 나팔 불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데 근무도 하고요. 하여튼 아주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포수 있잖아. 뭐 사냥총으로 포수들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한 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일부 전투, 김자진 장군하고 도와서 봉오동, 청산리,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홍범도 장군을 저는 비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게 누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독립운동가로서 홍범도를 폄하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청산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그 부끄러운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자유시 참변. 여기서부터 그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유시 참변. 이걸 그 제대로 설명하려면 뭐 1시간 방송해도 안 되고요. 그냥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상해파 하고 이르쿠츠크파 공산당 운동도 그 이동이 그 상해파가 있고 임시정부하고 연결된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코민텔은 레닌의 그 국제주의 이르쿠츠크파 이런 그 팝을 공산당 내에도 팝을 싸움이 있었고요. 독립군 내에도 여러 그 민족 진영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공산주의는 민족 독립보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게 그 마르크스 교조주의거든요. 레닌, 트로츠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독립운동군들도 오리지널 진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자들하고요. 또 이게 약간 공산주의인데 민족 공산주의 이런 게 그 상해파 이동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우리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고 우리 그냥 민족주의 자유민주 체제 이런 데 그 여러 데 파벌이 있은 거예요. 공산주의 내에도 여러 파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서도 또 독립군이 민족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그 파벌끼리 대립하다가 정말 무장해제 당하면서 몇백 명이 희생당하는 대참변이 있었다. 거기에 그 홍범도는 이제 과연 책임이 없는가? 뭐 제가 그 자세하게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아마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서로 총격전 직접적으로는 개입 안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는 그 이르쿠츠크파 거기에서 이제 그 재판도 하고 막 심판할 때 물론 여러 데 그 독립군을 뭐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구해줬다 이런 데 변명도 좌파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전혀 무관하게 관여 안 한 건 아니다. 이후에 그 재판 과정까지도 홍범도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실제 그쪽 편을 들은 건 맞아요. 현장에 딱 없었다 해서 무관하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 홍범도가 그 이후에 그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 자유민주체제 주로 미국이나 이쪽으로 선택할 거냐. 민족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이런 선택할 거냐. 물론 그때 공산주의하고 또 뭐 지금 공산주의가 다르다고 좌파들은 계속 변명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결국에 그때 공산주의가 쭉 그냥 개성해서 이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공산주의는 무죄고 그러면 해방 위에 공산주의만 유죄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 자료는 그 좌파들이 뭐 황연필이나 좌파들이 주장해도요. 실제 이거는 인정할 겁니다. 홍범도가 그때 그 레닌을 만나죠. 레닌하고 트로츠키 그 만납니다. 소련의 공산당이 들어가면서 레닌을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올여름에 그 레닌 그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빨간 책 저한테 다 봤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레닌, 트로츠키는 비운의 스탈린한테 숙청당한 혁명가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요. 실제 홍범도가요. 레닌을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서 레닌을 만난 거는 맞아요. 그러면서 레닌이 조선 독립군의 그덕에 홍범도가 지도자니까 그때 뭘 주느냐 하면요. 군용 외투를 옷을 한 벌 줘요. 그 다음에 군용 모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권총을 줍니다. 권총을. 그리고 이제 그때 돈으로 금화 100루블을 줍니다. 금화 100루블. 그 다음에 권총. 그 다음에 군용 외투와 모자. 이거는 이제 선물을 하고요. 레닌이 친필 서명에서 조선군 대장 이런 데 정명서를 줍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그때 좌파들은요. 그때는 오히려 일본이 적이고 소련은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공산주의는 그러면 오히려 우리 편 아니냐.
그러니까 달리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저는요, 물론 뭐 그때 주적이 일본이고 소련도 그 일본하고 맞서 싸운다면 약간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게 그 홍범도의 기본 사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김자진 장군 또는 이제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 그 다음에 이범석, 특히 이범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국무총리하고 지청천도 무임소 장관 했잖아요. 어제 제가 친일파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민족 진영의 독립군들은요, 좌익, 공산주의 본질을 깨뜨려보고 가담 안 했거든요. 그 점에서 본다면 이게 저는 홍범도가 공산주의자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육사는 두면 안 되죠. 독립기념관에 갖다 놓으면 된다니까? 독립기념관에. 육사는요, 공산주의가 주적입니다. 우리 육군사관학교 생들은 독립운동하려고 육사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의 자위대하고 싸우려고 육사 만든 게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산주의자들, 북한을 주적으로 싸우는 이런 게 학생들, 장교들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교육기관. 그러니까 제 말은 일본의 자위대를 주적으로 싸우는 교육기관이라면 이게 홍범도를 갖다 놔라 이거야. 그러나 공산주의자를 주적으로 싸우는 교육기관에는 홍범도는 안 어울린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맞잖아요. 홍범도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닌데 공산주의자를 주적으로 하는 육군사관학교의 흉상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게 독립기념관을 옮겨서 예우를 해라. 예우해라.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여기 계속 좌파들요. 이제 문재인은 김원봉까지, 그 다음에 뭐 정율성, 완전히 북한군의 군가를 다 만든 정율성, 광주에, 또는 뭐 김원봉까지 하다가 이제 이재명이는 그까지는 좀 겁이 나고 홍범도를 가지고 이제 다시 공산주의를 띄워보자. 이런 이제 의도인데요. 우리 민족 진영의 독립운동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잖아. 지청천, 이범석, 김자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적극 예우하고요. 우리도 이게 역사 전쟁입니다. 우리 이런 게 민족 진영의 반공산주의 진영의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더 이제 존경해서 더 널리 홍보하고 더 추모를 해야 된다. 지금 좌파들은 끝까지 김원봉, 정율성, 그 다음에 홍범도 이쪽으로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역사 전쟁에 우리가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서정TV에서 계속 역사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제가 책도 썼고요. 많은 글도 썼습니다. 우리 역사 전쟁에서 절대 좌파한테 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